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풀지를 알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생물화학부 대학원에 있는 동안에 5학기 연속으로 전공 과목을 조교를 하면서 퀴즈와 시험들을 채점을 하였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에서 또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이제 좋은 부분인지를 잘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학부생들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시험을 잘 보려면은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키워드라고 하면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게 핵심이긴 하거든요. 정의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것들을 풀었으면은 감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 어떤 분은 아무리 그 키워드를 풀어서 써도 그 말이 안 들어갔다고 그냥 점수를 깎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긴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면은 괜히 맞을 수 있었던 것도 허점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생물학이라는 과목에서 전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을 할 때 DNA에서 RNA로 전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괜찮지만 DNA를 사용하여서 RNA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학생이 이해했다는 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조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가급적이면 수업 내용 특히 PPT 위주로 잘 정리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나 교과서를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해도 공부 자체는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진행했던 과제와 퀴즈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책에서 연습 문제 같은 것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먼저 공부를 하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이제 추가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PPT와 관련된 이제 전공 서적에서 해당 내용의 기술대 부분을 참고하는 부분 정도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과목의 수학 및 연습 내지는 미적분할 과목들은 그런 소스가 아주 구하기가 접근성이 좋아서 그거는 안 풀면은 오히려 약간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풀면은 만사 오케이냐? 제가 1900년부터 2010년대 것까지 다 풀었는데 저희 기말고사를 망했었어요. 최근 교수님들은 이제 소스가 돈다라는 소문이 들면은 완전히 문제를 이제 꼬아오고 이제 비틀어서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만 보고 갔다가 뒤늦게 이제 시험장에서 교수님이 문제를 바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다 풀려는 욕심보다는 하나를 좀 꼼꼼하게 완벽하게 답지를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반복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게 특히 미적분학 2 같은 과목에 가면은 계산량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중적분이나 면적분처럼 확실하게 내가 한 시험 세트를 풀고 5개만 풀어도 많이 풀었다고 다들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상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가 감이 오게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복학을 해서 교수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그룹 스터디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부가 됐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트를 같이 정리를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만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 논리를 이해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학교 문제는 대부분 다 서술형이거든요. 문제 풀이형 서술형이 있기도 하는데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현상에 대한 정의를 묻기도 하고 답안했을 때 최대한 간결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뭔가 막연하게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관련 내용들을 다 쓴다. 이렇게 되면 맞는 내용을 써도 틀린 내용이 섞여 들어가서 감점이 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분석이 말을 쓰다 보면 모른다라는 거를 우리들이 확신을 갖게 돼요. 조교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써도 될까 확신이 안 서는 경우면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경우 1번 문제에서는 애매하게 써도 맞았는데 3번 문제에서는 애매하게 썼는데 틀렸다.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막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전공 지식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글씨를 못 쓰는 건 어쩔 수는 없는데 가독성, 조교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핵심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잘 안 보이고 한 데 있다. 이러면은 조교 입장에서는 어디다 쓴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틀리진 않더라도 감점을 당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줄 맞춰서 이제 간격 같은 것들 잘 맞춰주고 띄어쓰기 잘하면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보기 좋은 토익이 더 먹기도 좋다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답안도 마찬가지라서요. 한번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다시 보면서 A 이야기했다가 C 이야기했다가 다시 B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쓴 경우가 있다면 다시 작성을 해서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잘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필을 쓸 때 대충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쓰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 과정이 좀 핵심이다 내지는 이걸 묻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가능하면은 적어주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답 점수가 클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시험은 제 생각하기에 모든 내용을 다 알고 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제가 예상했던 거에 절반보다 조금 안 나왔더라고요. 뭐지? 해갖고 클레임을 받더니만 실제 제가 생각한 풀이는 거의 다 맞았는데 계산이 다 조금씩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결국 다 다른데 답 점수에서 반을 깎더라고요. 가능하면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교 입장에서는 답이 맞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채점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안다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거의 뭐 아주 진짜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막 꼭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줘. 조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기다 보면은 크로스 체크를 몇 번이나 하지만 가끔씩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옛날에 한번 공대했던 과목이 있었거든요. 제가 공대했던 거 다 맞고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신있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수가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갔는데 학생들을 채점을 안 했더라고요. 일단은 거기다 그렇고 학생들 또 제 답을 잘못 봐서 또 감점을 반 날려보려 해서 제가 점수가 두 배가 됐어요. 가갖고. 일반적으로는 답안을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간고사 끝났을 때 공부를 하고 예를 들면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리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클레임을 거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여쭤보면은 이게 왜 맞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기말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좀 순한 태도로 가는 게 좋아요. 아니 이거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따지면은 사실 조교들 일단 기분이 상하고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점수를 올릴 길이 좀 요원해지겠네요. 뭐 좀 부담스러워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면은 맞았는 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연구 시간 쪼개서 서로 잘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생각하면은 힘이 좀 더 날 수 있을 것 같네요. 학생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집중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셔서 좋은 성적 가시고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아마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보는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는 못 풀어도 아는 것만큼 받아가야 되잖아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